그건 제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건 10만 원이 아닌가 보죠. 100만 원 들어있는 게 제 거예요. 어째서요? 늘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게요, 아버지. 아버지는 용돈 필요 없으시니까. 그래. 용돈 필요 없다. 그리고 너 같은 아들도 필요 없다. 아버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상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그냥 사돈네 아들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자식 삼아 데리고 가라고 말이죠. 그만큼 아들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이렇게 속이 없는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해 보였으니 당연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결국 아들의 잘못이 가장 컸습니다. 어버이날에 처가엔 100만 원, 그리고 제 부모에겐 10만 원을 준 아들. 며느리가 친정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고 아들은 제 처에 죽고 못 사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어째서 아들은 며느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만큼 이 씨 부부를 생각하지 않는지. 그래놓고는 멋대가리 없는 말로 2번 상처를 주는 아들은 보니 외아들이라고 애지중지했던 세월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속된 말로 죽 써서 남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아들을 데려다 뒷바라지도 사돈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돈 아낀다고 아들 부부는 이 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이 씨는 아들 발치에 1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와 함께 아들을 향한 마음도 같이 집어던져 버렸죠. 이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죠. 이 씨도 아내도 살면서 아들에게 크게 서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 키우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범생이었고 일찍이 취직해서 독립해 살며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던지 좀 질투가 나긴 하던데. 질투는 무슨? 다 제 짝 찾아가는 거지. 그래도 요만한 꼬마였는데? 언제적 얘기를 해. 이 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두고 농담을 했습니다. 전주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받았는데 아들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만난 사돈은 유달리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아드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씨의 아들이 자신의 딸에게 너무 잘해서 결혼은 2번 생각도 안 해보고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사랑꾼이에요. 안사돈의 말처럼 딱 보기에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했습니다. 의자도 그냥 앉게 하지 않고 꼭 손수 빼주었고 입만 열어도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팔불출이라고 혀를 찼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딸만 둘이라 이서방 때문에 든든해요. 저는 아들처럼 생각하려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연서가 첫째라 저한테 좀 남달라요. 지금까지도 같이 사는데 마음 같아서는 결혼해서도 끼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사돈의 말에 아내의 표정에 실금이 가는 걸 이 씨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마음만 그런 거죠. 결혼했으면 따로 살아야죠. 자주 놀러와. 엄마, 에이, 그러면 안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이 씨 부부를 힐끔 쳐다보는 안사돈.
안 좋긴요? 서로 가까이 지내면 좋죠. 결혼하고도 자식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다 똑같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씨 부부는 상견례를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아들에게는 이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월세로 주고 있었는데 만기가 아들네 결혼하는 날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식을 올리고 한 달 정도 각자 지내다가 이사를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잘 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하나이기에 어느 정도는 아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돈네가 여력이 안 되어 집이 걱정이라는 말에 조금 일찍 준 셈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한 없이 공짜로 들어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훈이도 벌써부터 자기 집이라고 그러던데? 그건 나중에 애들 좀 더 자리 잡고 그러면. 그래도 힘들게 시작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집에 돈이 안 나가고 직장도 좋으니 사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아이들 키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용돈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명절에 아들이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쉬다가 휴직 기간이 끝나고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혼자 벌게 되어 아무래도 부담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서 너희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죠. 음식도 이렇게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한다고 장을 봐온 것이 3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비싼 소갈비도 사왔다며 자랑했으니 이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음날 처가에 간다기에 전복과 한우 세트도 같이 들려보냈습니다. 너희 거도 따로 쌌으니까 가져가. 그렇게 퍼주면서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다 그렇듯 늘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 며느리와 거의 통화를 하지 않지만 아내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고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기간이 몇 년 지나다 보니 자연히 섭섭한 일이 생기곤 했죠. 특별한 날에 30만 원씩 주던 용돈은 어느새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너희도 얼른 돈 모아야지. 용돈 안 줘도 돼. 이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에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들네도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었죠. 당신 그거 들었어? 뭐, 지훈이 사돈네랑 일본 여행 다녀온대. 언제? 다음 달 말에. 안사돈 환갑 여행이라고 하더라. 그래, 환갑 지난 지 오래됐잖아. 그러면서 아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안사돈이 미뤘던 거 지금 가자 그랬다고. 지훈이 걔는 우리 환갑에는 그런 것도 없더니. 그때는 애들이 일하느라 바빴잖아. 당신 환갑이야 그렇지. 내 환갑에는 그때는 아들을 변명해 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환갑이 2년 전이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있고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씨도 아내가 서운해하는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둘 다 환갑의 자식들과 밥 한 끼도 못 먹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날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잊어버렸는데 어쩌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통화를 하긴 했으니 됐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가랑은 해외여행을 가?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마침 시간 여유가 생겼나 보지. 시간은 노력하면 다 뺄 수 있잖아. 아내의 말이 영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도 가고 저들끼리는 이런저런 시간도 많이 보내는 것 같으니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면 되지. 흥. 맨날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죽는 소리까지는 아니다. 좀 억울하긴 하잖아. 걔들이 10만 원 주면 우리는 30, 40만 원 줬는데 여행은 사돈네만 데리고 가고 투덜거리는 아내를 못 말린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좀 서운한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아들에게 걸고 넘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아들 며느리가 이씨 부부를 찬밥 취급하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허거릴 줄만 알았던 이씨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어디야? 네. 아버지, 저 지금 처가에 와 있어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 주말에는 높은 확률로 사돈네에 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손주 때문에 며느리가 친정을 찾은 것일 테죠. 너 엄마랑 통화했어? 무슨 통화요? 어버이날에 말이야. 아, 아직 통화 안 하긴 했는데.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 아직 용건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바쁘구나. 아, 그건 아니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어디 좀 가기로 해서요. 그럼 회사는? 그날 쉬어요. 아, 그래? 이 씨와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일이 바쁘면 꼭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을 부담스러워해서 없어졌으면 하는 날 중 어버이날이 1등이라는 말을 아내가 어디선가 들었다며 그렇게 하자고 해서였죠.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바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 씨 부부 대신 사돈네가 선택된 것이겠죠. 그래, 알았어. 네. 카네이션은 그날 보내드릴 테니까 거실에 두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제는 토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이 걔는 불편하지도 않나? 어떻게 매주 처가에 가? 같이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고 그러게. 그래도 처가 사랑받으니 다행이긴 한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끼리 데이트나 하자, 여보. 그래. 이 씨는 아내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명절에도 처가로 바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딸 시집 보낸 걸 유독 서운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끼고 살고 싶다고 했던 것이 농담이 아니었단 걸 알게 되었죠. 지난해에 사돈 처녀도 결혼을 했는데 듣자 하니 그쪽도 사정이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두 딸과 사위들을 꼭 데리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해서 이씨 부부도 양보하는 심정으로 그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서운한 걸로 치면 자식이 하나뿐이 이씨 부부가 더 할 테지만 말이죠. 그냥 그런 성격이구나 싶어 기싸움 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좀 쓸쓸하긴 하네. 어버이날 저녁에 아내와 저녁을 먹고 공원을 걷는데 문득 아내가 말했습니다. 날도 풀리다 말았는지 저녁바람이 쌀쌀했습니다. 그러니 어쩐지 가슴에도 찬바람이 휑하고 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던 아내는 더할 듯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보고 싶었던지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니? 네. 어디 다녀온다더니? 집에 들어갔어?
지금 막 집에 도착했어요. 좋은데 다녀왔나 보지? 장모님이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축제가 있어서요. 그래? 재밌었겠다.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냥 우리 아들 잘 있나 오랜만에 전화했지? 네. 근데 저 지금 집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오셔서요.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야 해요. 이 시간에? 네, 주무시고 가신대요. 그러면서 얼른 끊어야 한다더니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는 어버이날 어떻게 보냈는지 묻지도 않네. 그러면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연해 보였지만 섭섭하긴 할 것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주말에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어쩐 일이야? 어버이날에 못 와서요. 그러면서 점심을 먹고 가겠다고 하자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애 때문에 얼른 들어가 봐야 해서요. 이거 받으세요. 아들은 점심을 먹고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식사한 거 제가 산 걸로 할게요. 아이고, 그래. 잘 먹었다. 아들이 가고서는 아내는 기분이 많이 풀렸는지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며느리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손주를 보니 시부모의 역할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들은 얘기도 있었고 첫째 손주를 겪으며 몸소 알게 된 것도 있었죠. 지훈아,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네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까 산후조리 원비하고 준영이 엄마도 몸에 좋은 거 많이 사주고 해. 이 씨는 옆에 앉아서 아내가 아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이 씨 부부는 넉넉히 돈을 보냈습니다. 첫째 때 멋모르고 전화 한 통만 했다가 난리를 겪고는 이제는 알아서 시부모 역할을 하게 되었죠. 요즘 세상엔 다 그런 것이라고 하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돈은 많이 들었어도 며느리와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였습니다. 손주가 100일이 넘기도 했고 마침 어버이날도 있기에 이 시부부가 아이도 볼 겸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시부부와만 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들네에서 안사돈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우리 딸내미가 어버이날이라고 들르라고 해서요. 잠깐 온 거예요. 이따가 저녁 때는 둘째 딸네 가봐야 해요. 아, 우리 바깥 양반은 허리가 안 좋아서 집에 있고요. 아, 그러세요. 이 씨 부부는 사돈과 함께 거실에 앉아 얘기도 나누고 아이도 구경했습니다. 이제 재워야 해서요.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이 씨 부부와 안사돈 그리고 큰 손주만 남아 있었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스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안사돈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을 남이 집에 살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집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집이요.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요즘엔 다들 이게 니네 집이냐, 월세냐. 이런 것도 서로 물어보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 아파트의 명의를 바꿔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들도 아니고 사돈의 입에서 듣는 기분은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주실 거면 얼른 주시는 게 좋죠. 자식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사돈네가 하기엔 염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 사돈네가 관여된 것이라고는 냉장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서 집을 주라는 말을 하니 황당하기도 했죠. 예. 때 되면요.
이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잠시 뒤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거실에 있던 사돈이 며느리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둘이 남겨지자 아내도 인상을 쓰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하지? 이 씨는 부엌에 들릴까봐 아내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사돈에게는 그런 눈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 한 채도 못 받은 맹꽁이는 너밖에 없어. 이 집 있잖아. 등기에 이름이 찍혀야 너 이거지. 지금 준단 소리도 안 하잖냐.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것인지 거리가 가까워서인지는 몰랐지만 무슨 말이 오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 씨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도 안 준 거면 이 집은 뭐냐 따지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몇 년간 맘 편히 살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만 하겠다는 며느리의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출산하느라 며느리 몸 축났을 거라면서 몸에 좋다는 건 바리바리 싸운 아내가 안타까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때때로 보내주었던 용돈도 무시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다 쳤습니다. 내 친부모가 아니니까 애틋한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아이를 재우고 나온 아들이 하는 말에 이 씨가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는데 그보다 안사돈이 빨랐습니다. 나는 주연이네 집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러네. 서연이 서운해할 텐데. 내일 또 올게. 그러세요. 그럼 사돈과 며느리가 나눈 말에 기분이 상해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에게는 밥 먹고 가란 소리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안사돈을 바라보며 말하던 아들을 보며 이 씨가 인상을 쓰자 뒤늦게 이 씨의 존재를 발견했다는 듯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식사하고 가실 거예요? 어째 안사돈에게 하는 질문과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좀 부실하긴 할 텐데. 서연이가 지금 밥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며느리 쪽을 한번 힐끔 또 안사돈 쪽을 한번 힐끔 쳐다보는 아들.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 눈치가 보이니 엄마 아빠는 빨리 가줬으면 하는 눈치고 반면에 장모에게는 아주 안절부절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고 안사돈의 사위구나. 하고 말이죠. 마음속으로 무언가 단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일어날 거야.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만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술렁거렸습니다. 그러자 안사돈도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들이 안사돈과 이 씨 부부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빨간색의 홍삼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힐끔 보니 안사돈에게 건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씨에게 주기 전에도 쇼핑백 안을 이리저리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요. 어버이날이라서 준비했어요. 쇼핑백 안에는 흰 봉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역시 우리 사위가 이런 건 잘 챙겨요. 이 씨는 어쩐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씨 부부는 지상에 주차해 놓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아내가 쇼핑백에 있던 봉투를 꺼내서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왜? 얼마 들었는데? 당연히 1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인데? 옆을 돌아보니 봉투가 평소와는 다른 두께이긴 했습니다. 쇼핑백에 들어있어서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았죠. 얘가 우리 서운한 거 알았나? 이 씨도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둘째까지 생겼는데 평소보다 많은 돈을 주니 어리둥절하면서도 아내의 말처럼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5분도 안 되어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리 줘봐. 아내에게 온 전화를 이 씨가 받았습니다. 지훈이냐? 네, 아버지. 그 종이 가방이 바뀌었는데 혹시 열어보셨어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왠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열어봤는데. 똑같은 크기의 종류도 같은 홍삼인데 바뀌었다고 한다면 봉투가 다른 것이었겠죠. 그랬더니 아들에게서 안도하는 듯한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멀리 안 가셨죠? 그것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이 씨는 차를 돌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하자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아들과 안사돈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안사돈이 호호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서방이 정신이 없어서 바꿔서 줬나 봐요. 그러면서 들고 있던 똑같은 쇼핑백을 이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에게 있던 쇼핑백을 건네는 대신에 안사돈이 주는 것을 받아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사돈이 당황한 기색으로 이 씨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안에 봉투가 있던데. 이것도 바뀐 거야? 이건 똑같지?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똑같죠. 그래? 그럼 이 가방만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아들과 사돈이 경악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통째로 바꿔야죠? 똑같은 봉투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씨는 그 앞에서 안사돈이 받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5만 원권이 2장 보였습니다. 2장,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늘 받아오던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에 불만이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가가 똑같았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했죠. 베푸는 사람 따로 있고 이익을 얻는 사람도 또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줬던 거에도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지? 네, 아들이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챙기려 하자 사돈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를 낚아채 갔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건 10만 원이 아닌가 보죠. 이 씨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열어보셨죠? 그래 놓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누가 한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만 원 들어있는 게 제 거예요. 어째서요? 저는 늘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러자 아들이 얼른 해명했습니다. 그게요, 아버지. 아버지는 용돈 필요 없으시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10만 원과 100만 원.
아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크기와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더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10만 원 봉투도 아들 앞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용돈 필요 없다. 아버지,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사돈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셔서 살림에 보태세요. 그러자 모멸감이 느껴진다는 표정을 짓는 안사돈. 하지만 멸시당한 것은 사돈이 아니라 이씨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차를 돌려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봉투를 바꿀 생각을 이씨라면 하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미안해서라도 말이죠. 이씨는 아내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드미러를 보자 사돈이 100만 원 봉투를 끌어안고 안도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아들은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이 씨를 따라온다던가 말리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 말에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가 그런 용돈이나 선물에 예민해서 늘 그 정도를 챙겨주었는데 양가 모두에게 똑같이 하기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에게 100만 원씩 주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한 집에 살려면 매달 월세로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은 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어쩌다 한 번씩 100만 원 주는 건 아깝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처가에도 똑같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이 씨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근데요, 장모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신 건 아버지가 경솔하셨어요. 기가 막혀서 허공에 웃음을 토했습니다. 너의 그 말이 더 경솔하다. 지훈아, 경제적 부담? 그러면 용돈 같은 거 주지 마, 앞으로는. 그래도 안 서운하시겠어요? 이때다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이참에 확실히 하자. 부모 사이에 돈이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 그건 그렇죠. 우린 앞으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7순이든 8순이든 10원 한 장도 주지 마. 아들은 얼떨떨한 기색이었습니다. 대신 너희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짜로 부모에게 도움받을 생각 말고 줄 건 주란 말이야. 그리고선 월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월세라뇨? 확실히 하자고 했잖아. 너도 부모에게 나가는 돈 부담스럽다고 했지지. 그럼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집 최소 200만 원은 하거든. 그거 낼 자신 없으면 이사를 가. 아니, 아버지.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돈을 무기로 휘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사를 어떻게 가요? 그럼 월세를 내. 이 씨는 당황하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뜻을 보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것 같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였습니다. 계좌번호는 알지? 모르면 메시지 보내줄게. 한술 더 뜨는 아내. 아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쫓아낼 것 같으니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법적 권리가 없으니 배째라 할 수도 없었고 둘째도 아직 어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돈네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꾸만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 통에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랑 아들과의 사이도 마찰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몇 달 뒤 아들이 전화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처가만 신경 쓴 것도 죄송하고요. 엄마 아빠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사과는 받으마. 너희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그런데 월세는 월세야. 그러자 아들도 화가 났는지 차라리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러라고 했죠.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 월세 안 들어오면 이사하는 줄 알고 집 내놓을게. 진짜 매정하시네요. 아들은 얼마 뒤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돈도 모았을 것이니 어떤 집으로 어떻게 이사를 갔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집을 내준 것만으로도 수천의 가치가 있었기에 부모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이 씨는 얼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원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심 이사를 나가면 이 씨 부부가 마음을 풀고 자신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아내도 콧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일본 여행도 가고 축제도 가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아. 그래. 아들은 사돈 가지라고 그러자. 더 속편하고 좋지 뭐.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아들과 교류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죠.